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한국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척결 움직임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몰리면서 논란의 중심에서는 있지만 세계사의 변혁을 이끄는 대역사의 서막,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파텔을 FBI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부정선거와 딥스테이트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신호탄입니다. 캐시 파텔이 누구냐? 트럼프의 신복으로 부정선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한국산 전자투개표기가 국제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키르기스탄의 대선 부정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서 한국산 전자투개표의 보안 취약성,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자투개표 기기의 조작은 큰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파텔이 FBI 국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한 최근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는 루머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를 논의한 자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회담은 한미 양국이 부정선거 문제에 협력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트럼프는 파텔을 진실과 책임, 헌법의 옹호자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파텔은 FBI 국장으로서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척결,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맡을 것입니다. 이번 지명은 미국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을 사고 있었습니다. FBI 전임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수사 요구를 거부 배신하면서 바이든에 투항했던 인물입니다. 아직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트럼프는 그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내란죄 수사팀을 꾸리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특수수사본부장 등 내란죄 수사팀에 대한 전격적이고 강도 높은 경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일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파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의 비밀경찰 수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파텔은 초강성 인물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트럼프와 파텔은 부정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해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전자투개표기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공조 수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번 파텔 국장의 지명과 또 한국의 비상계엄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공조수사를 통해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트럼프 행정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윤 대통령 진영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들은 오늘 13일 발표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시도가 오히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국헌 문란 세력과 범죄자들이 국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역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으로 상업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수단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이 절차를 따랐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와 재판 그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든든합니다. 윤 대통령의 반격은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국헌문란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면서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로 초강성 FBI 국장을 임명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조작 문제는 이제 전 세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부정선거 수사와 반란 세력을 향한 대반격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반격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국헌문란 세력들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수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보안 허점을 폭로했고 선관위의 서버는 방화벽조차 없는 상태였고 비밀번호는 1, 2, 3, 4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과 내부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선관위는 이것을 해결하기는커녕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이것을 두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야당과 언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헌문란 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트럼프의 캐스파텔 FBI 국장 지명은 무너져가고 있는 세계 자유진영을 복원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결단은 미국과 공조 속에서 공산사회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와 함께 한국이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화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임현식님 감사합니다. 김동명님 감사합니다. 홍석현님 감사합니다. 박상균님 감사합니다. 태풍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